공작물 설치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공작물 설치. 사람들이 만든 인공적인 시설물을 다 공작물 그러는데 그중에서 그 공작물 안에서 사람들이 좀 거주하거나 일상적인 활동할 수 있는 것을 건축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활동하기 위해서는 지붕이 있어야 돼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을 그러한 공작물을 공작물 중에 이제 건축물 그럽니다. 가장 중요한 공작물이기 때문에 따로 빼서 이제 규제를 합니다.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그리고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물건 쌓기 이 허가사항입니다. 그래서 건공물 토 허가 받아야 됩니다. 토지 형질 변경은 형상이나 질 바꾸는 것이 토지 형질 변경입니다. 그러니까 뭐 절토, 성토, 정지, 포장인데 책 보면서 뭐 간단하게 단어 뜻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석 채취, 흙, 모래, 자갈, 바위 이런 것들을 토지로부터 이제 분리해서 채취해서 사용하는 것, 토석 채취. 토지 분할은 이제 장부상으로 필지를 이제 한 필지를 두 필지로 나눈다. 이런 토지 분할입니다. 토지 합병은 허가 사항입니다. 토지 분할할 때. 토지 분할을 좀 잘못하게 비효율적으로 분할하게 되면 너무 자투리 땅이 되어서 쓸모없는 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지를 크게 하는 것은 뭐 나중에 나누는 것이요. 나누는 것은. 근데 분필해서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는 하필이 어렵거든요. 근데 막 한 손바닥만하게 분필한다. 이런 것들은 쓸모없는 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토지 분할은 허가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잘하게 쪼갤 때만 토지 분할 허가 받는 거예요. 크게 할 때는 허가 안 받아도 돼요. 이럴 때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변경할 때도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게 있어요. 허가 불이요. 허가를 요구하지 않는 건 공작물 중에서 좀 작은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기억 안 해주세요. 바닥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 부피가 53제곱미터 이하, 무게가 50톤 이하 이런 것들을 도시적이나 지구 단위 계획구에서 설치할 때는 허가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당에 조그마한 뭐 석등이라든가 이렇게 설치할 때는 허가 안 받아도 됩니다. 아까 제가 공작물은 사람이 만든 모든 시설물을 그랬죠. 그런 것 중에서 규모 작은 허가 안 받아요. 근데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고 비닐하우스,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설치할 때는 허가 안 받아도 됩니다. 물건을 쌓는 것은 변경은 어땠을까요? 변경할 때도 허가. 물건을 쌓는 것은 허가사항인데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는 토지가 아닌 부분에 물건을 한 달 이상 쌓아놓을 때 허가 받아야 돼요. 근데 뭐 울타리라든가 한 달간 1개월 같은 것들은 기억을 못해 좋은데, 자, 녹지적, 관리적, 농림지역에서 지금 뭐가 빠져있죠? 우리가 기계적으로 하는 농림지역. 그러니까 농림지역에 물건을 쌓는 것은 허가사항이다, 허가사항이 아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수확물이라든가 또는 뭐 비료라든가 수시로 야적하는 경우 있을 수가 있습니다. 허가받지 않습니다. 농림지역에서는 없다는 거. 토지 형질 변경 허가사항인데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경작. 토석 채취 허가사항입니다. 네, 그러니까 토지 형질 변경은 뭐 흙을 다듬는 것들, 또는 흙을 뭐 파내는 것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근데 흙을 다듬고 파내다 보면 토석이 자연적으로 또 부산물로 채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석을 채취할 목적으로 흙을 파낼 때는 토석 채취인데 흙을 형질 변경할 목적으로 흙을 파내다 보니까 다듬다 보니까 부산물로 토석이 채취된다 할 때는 그때는 형질 변경 허가 받는 겁니다. 내가 토석 채취가 궁극적인 목적일 때 토석 채취 허가. 근데 형질 변경하는 과정에 토석이 그냥 부산물로 채취됐다 할 때는 무슨 허가를 받아야 돼요? 형질 변경 허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석 채취는
무슨 허가를 받아야 돼요? 형질병령 허가. 그러니까 그냥 기계도 나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없죠. 뭐 나오는 이유가 있겠죠. 그 형질병령 허가를 받을 때는 이제 그 제곱미터당 도시개발 채권 매입 의무도 있고요. 형질병령은 또 형질병령이나 토속채지에서 그냥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의 기준도 다르고 또 허가 기준 면적 같은 것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나누는 거예요. 토속지치 허가 있고 이제 토지 분할. 토지 분할은 그러니까 모든 토지 분할이 허가가 아니고 아까 토지 합병 허가예요, 허가 아니에요. 합치는 거, 합필. 합병, 저거, 여기 이거 써놨잖아요, 제가. 게을러서 합병 안 썼겠어요? 분할만 허가상이고, 합병은 합필은 허가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이거 허가 받아야 한다고요? 쓸만한 땅을 자꾸 쪼개서 손바닥만하게 짜투리땅 만드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허가 받는 거예요. 합필은 짜투리 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작은 땅을 합치는 거니까 허가상, 허가 받을 필요 없어요. 작은 땅이 허가상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가면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주거지역 가정하겠습니다. 용도지역별로 좀 다른데요. 주거지역에서 60제곱미터 미만으로 분할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100제곱미터다 그러면 이렇게 50, 50 나눌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주거지역 60 미만으로 분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건축법에 따른 분할 제한 면적 이래 말해요. 근데 너무 기니까 어렵는데 나중에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미만만 잘 면. 자, 법이 정한 어떤 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면 돼요, 안 돼요? 뭐가 있는 대지? 건축물이 있는 대지. 자, 여기에 또 대지가 100제곱미터가 있는데 이렇게 50, 50 나눌 수가 있다 없다? 있죠? 얘하고 얘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건축물이 없죠, 여기는. 자,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건축법상 아까 말한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이거보다 크게 할 때는 허가 받을 필요 없어요. 자투리 땅이 아니니까. 자투리 땅일 때 허가 받으라는 거죠. 또 아무리 넓어도요. 넓어도 이거를 너무 좁다랗게 자르는 것도 역시 쓸모없는 땅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너비가 5m 이하일 때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5m 이하. 5m 허가 받아요. 근데 이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자투리 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이렇게 너비가 좁거나 좁은 면적으로 자르는데도 허가를 받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도를 개설한대요. 사도 개인 설치하는 도로 사도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땅의 일부를 분할해서 사도에 편입시킬 때 이거 분할할 때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이게 만약에 너비가 3m고 면적은 30제곱미터밖에 안 돼요. 이거보다 미만이죠? 너비도 5m 이하죠? 허가 안 받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이거 하나 자투리 땅을 독립적인 용도로 쓰는 것이 나중에 천재는 마땅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쓸모없는 땅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진짜 이게 이렇게 나눠서 쓰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투기 목적으로 도시개발 구역 같은 데서 뭐 보상 같은 거라든가 또는 발언권 뭐 행사 목적으로 분할하는 것은 아니지 이런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잘게 쪼갤 때는 허가를 받으라는 건데 여기 사도에 편입시키는 이 토지는요. 이것만 가지고서 따로 쓰는 게 아니고 전체 도로의 일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자투리 땅이 아니에요. 조각 땅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허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같은 것들이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니까 공공용지래요. 공공용지. 공공용지 있고 또 마찬가지로 여기에 뭐 도로를 설치한다. 공을 조성한다는 것이 사도에 의한 것이 아니고 도시군 관리계로 결정할 수 있죠. 그걸 도시군계획 시설이라고 하죠. 다 도시군계획 시설 부지로 이렇게 편입된 토지를 분할한다. 허가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여기 도로 설치할 때 똑같은 거잖아. 도시군계획시설. 도로 사도보다 도시군계획시설 좀 더 광범위한 개념이고 이런 것들 몽땅 나중에 설치되면 공공용지가 되는 거예요. 공공용지. 공원이라든가 하는 거 다 공공용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이제 널리 쓸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 공공용지 하나만 알아도 돼요. 공공용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토지를 분할할 때 허가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죠?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사도 부지 다 되는 거예요. 또 역으로 행정재산. 이게 행정재산이었는데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해서 뭐 개인에게 처분한다라든가 이럴 때도 허가 받을 필요 없습니다. 행정재산 용도 폐지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그 정도 생각하시고 허가 받을 필요 없다 하시면 되겠고 아까 이거를요 이렇게 이게 현재 면적이 400제곱미터입니다.
400제곱미터인데 너비를 5m 이하로 분할하는 것을 허가받아서 그러니까 200 나눴어요. 허가받았죠? 5m 이하로 해야 되니까. 근데 다시 이거를 5m로 나눈 것을 반딱에서 100 할 때 허가 안 받아도 돼요. 너비 5m 이미 허가를 받았죠? 필요성을 인정받았죠? 근데 100은 미만입니까? 이상입니까? 주거지역에서 미만이에요? 이상이에요? 이상이죠? 그래서 너비 5m 이하로 분할받은 허가를 받은 토지를 분할 제한 면적 이상으로 분할할 때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근데 이거를 또 잘라서 50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허가 받아야 되죠? 물론 여기 건축물이 있으면 허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고 이제 건축물이 없을 때 미만으로 할 때는 허가고 이상으로 할 때는 허가 안 받고 하필할 때 허가 받아야 안 돼요.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됐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허가 안 받는 게 크게 하거나 다른 곳에 이제 들어가는 것들 이것도 허가 안 받고 그다음에 농사 짓는 거 허가 안 받는데요. 농사 짓는 거. 그죠? 농사행위. 농림업종 비닐하우스, 농림지역, 물건 쌓는 거,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이런 허가 안 받아요. 이거 말고도 허가 받지 않는 것들이 아주 구체적인 뭐 작은 잘게 지엽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뭐 그것은 굳이 모르더라도 충분히 이 정도면 한 7, 80% 해결된 겁니다. 193페이지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다음에 해결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무엇은 그러하지 않으라 그랬어요? 다만 도시군계획 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않냐다 했죠. 도시군계획 사업이 뭐죠?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이런 것들은 우리는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공부했으니까 그거 가지고 보겠습니다.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으로 도서관을 지어야 돼요.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한번 인가 받는데 허가 또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인가, 허가, 승인, 신고하는 것들은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 대체하는 것들입니다. 중복적 얘기가 아니고 어떤 하나의 그런 절차가 다른 절차를 다 대체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군계획 사업에 의한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1. 건축물 건축 2. 공작물 설치 3. 토지 형질 변경 절토, 흙을 좀 튀어나온 부분을 깎아내거나 성토, 움푹 들어간 데 흙을 메우거나 정지, 평평하게 다듬는 것 포장은 아스팔트 같은 거 덮어 씌우는 것 공유 수면을 매립한다. 형질 변경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토지 형질 변경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경작. 3번에 괄호 안에 있죠?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그랬고요. 토석 채취, 흙모래 자갈 바위를 채취하는 것이 토석 채취 허가 사항인데, 근데 만약에 형질 변경 목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냐다 그랬죠? 제외한다고 그랬죠? 근데 형질 변경 목적일 때는 허가를 받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형질 변경 허가를 받으라는 말입니다.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하는데 형질 변경할 때는 이제 형질 변경 허가. 형질 변경 목적이 아닐 때는 이제 토석 채취 허가. 토지 분할은 모든 토지 분할이 아니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하고. 가나 안 보겠습니다. 법도 어렵고 이 책도 어려운데 해석이 가는 그렇게 잘 안 다루고 하니까 나와볼게요. 건축법에 따른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토지를 분할할 때 다 말을 완성하는 것이 어려우면 미만은 허가 받아요? 받을 필요가 없어요. 받아야 되죠? 이상일 때는요. 안 받아도 돼요. 자, 건축물이 있는 대지 없는 대지? 없는 대지. 자, 그다음에 너비 몇 미터 이하로 토지를 분할할 때? 5m 이하로 분할할 때 허가 받아야 됩니다. 6번 물건 쌓기 녹지적, 관리적, 자연환경 보전적에서 건축물에 울타리로 둘러싸지 않은 대지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는 행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무슨 지역이 빠졌다고요? 농림지역 없죠?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따로 외우지 말고 농사 짓는 것들 허가 안 받는 게 몇 개 있죠? 뭐죠? 비닐하우스, 그리고 경작, 또 농림지역에서 물건을 쌓는 거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 변경할 때 허가 받아야 돼요? 신고하면 돼요? 허가 받은 상황 변경할 때. 허가 받아야 되죠? 당연하겠죠. 내가 100제곱미터 건축물 건축하겠습니다. 허가 받아놓고 허가는 그냥 쉽게 통과해놓고 10,000제곱미터 건축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변경할 때도 항상 다 그 절차 그대로 밟아야 되는 거예요. 조금 변경하는 것은 허가 안 받아도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죠? 1번 단축
2번 축소, 3번 불가피, 4번 허용. 자, 단축, 축소, 불가피, 허용은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다는 거죠? 3번, 4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공법에서 제가 항상 불가피할 때는 용서돼요. 또 허용이라는 말 자체에서 허가라는 말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뭐 그게 그렇게 일치하는 말은 아니 사실은 허용이라는 말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건축법에는 허용되는 오차가 있습니다. 만약에 건폐율 계산했더니 여기서 건축물을 1000제곱미터 건축할 수 있대요. 1000제곱미터를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는 힘들겠죠? 그래서 0.5% 범위에서는 오차가 허용돼요. 쟀는데 나중에 1000 건축허가 받아놓고 1005를 지어놨어요. 그렇다고 해서 5제곱미터 철거를 안 해요. 그냥 허용돼요. 이런 것들은. 근데 그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해서 변경한다 할 때는 뭐 굳이 허가 안 받아도 돼요. 그냥 이렇게 오차가 그대로 있어도 나중에 건축허가가 나오니까 사용검사를 받을 수, 준공검사,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 뭐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양심상 반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설계도를 다시 변경해서 허가를 받는다. 받을 필요 없이 그냥 변경해서 하면 됩니다. 허가 받아요. 허용되는 오차 반영하기 위한 것만 받아야 돼요. 또 내가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게 아니고 관계법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변경한대. 형질 변경을 10,000제곱미터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8,000제곱미터밖에 안 된다. 그래서 만을 형질 변경 안 하고 8,000만 한다. 이럴 때 변경할 때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도 된다는 겁니다. 관계법에 따라서 내가 한 게 아니고 불가피하게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 그때는 허가를 안 받아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업기간은 어떻게 할 때? 사업기간은 어떻게 할 때? 단축. 그리고 사업면적을 어떻게 할 때? 축소할 때 허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마침 여기 도시군계획설 사업이 있네요. 도시군계획설 사업을 여기서 합니다. 도로 설치한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이제 건축물 건축 허가를 신청했어요. 그럼 이 건축허가권자가 여기 사람들이요. 건축허가권자가 허가하기 전에 도시군계획설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내 건축허가하는 것이 너 공사하는데 방해가 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참고해서 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이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는요. 허가 기준이 형질변경 허가 기준 면적이 있습니다. 기준 면적. 그 기준 면적에 적합해야 되고 그리고 도시군 관리 계획에 어긋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리고 3번 이렇게 도시군 계획 사업 있으면 도시군 계획 사업에 지장을 주면 돼야 안 돼요? 지장을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듣는 거예요. 이제. 참고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 사업 시행자가 내가 공사를 6월 15일 날부터 할 겁니다. 그 전에 뭐라 하더네요. 여기 이제 공사를 5월 8일에 갑이라는 사람이 건축 허가 신청을 6월 8일 날 공사 기간을 6월 8일로 해서 건축 5월 8일 써놓고 6월 8일은 5월 8일 날 공사를 끝내겠다고 건축허가 신청을 했어요. 그럼 이제 사업 시행자에 물어와요. 요거 내가 건축허가 하려는데 방해가 되거든요. 저는 공사를 6월 15일부터 할 건데 이거 뭐 여기서 공사 끝낸다면 괜찮겠네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6월 18일 날 공사를 끝내겠습니다. 변경할 때 허가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받아야 되겠죠?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거. 근데 이 사람이 5월 5일로 사업기간을 단축해요. 이거 허가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뭐 아무튼 방해 안 되겠네요. 다른 이것뿐만이 아니고 외부에 어떤 방해되는 효과가 별로 없죠. 거의. 그러니까 사업기간을 단축할 때는 허가 안 받습니다. 자, 사업 면적을요. 이 사람이 이렇게 축소를 해요. 5% 범위에서. 너무 많이 하게 되면 허가 기준 같은 게 다르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허가 받아야 돼요. 5% 범위 안에서 어떻게 했어요? 축소할 때. 이 사람 방해 안 되겠죠. 이렇게 5% 늘리면요. 방해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단축과 축소 이것만 허가를 면제되는 겁니다. 만약 사업기간을 연장한다. 그리고 면적을 확장한다. 이러면 허가 받아야 돼요. 자, 축. 불가피 허용은 불가피하다, 허용된다 이런 말 나오면 앞으로 공법에서 언제나 뭐 뒤에는 요 긍정적인 말들이 나오면 되겠고 축할 때 이제 변경 허가 받을 필요 없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양과로 이번에 두 번째 줄 재해복구 재난수습 하는 말 있죠? 허가 받아요. 재해복구 재난수습.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경미한 행위가 있는데 재해복구 재난수습은 행위를 한 후에 1개월 이내 신고를 해야 됩니다. 형질 변경할 때 허가 받아야 되죠. 뭐 물건 쌓기라든가 공작물 설치할 때 허가 받아야 돼요. 근데 뭐 산사태가 날 것 같아서 내 목숨이 위험해서 우리 집 재물이
우리 집 무너질 것 같으니까 형질 변경을 긴급하게 하는 것들. 허가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 안 하면 시골에 있는 산들이 그냥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나중에 군수가 지나가다 보니까 산이 없어졌어요. 그 왜 형질병에 하면서 허가도 안 받았습니까? 아, 그 산사태 날 것 같아서 했는데요. 10년 전에 했는데요. 증거도 없고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한 날 이내 신고를 해야 됩니다. 통지를 해야 되니까. 응급조치, 사후신고. 다음 페이지. 개발 행위를 할 때 허가를 받아라는데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 것들인데 이번에 공작물 설치는 참고삼아, 가는 참고삼아 그냥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 왜냐하면 뭐 여러분들 도시적에서 집 앞에 정원에 공작물 설치할 때 허가 분명히 안 받고 하거든요, 다들. 근데 여기 법에는 있는데 왜 현실과 법이 다르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도시적에서 수평투영 면적 50 이하, 그리고 부피 50세제곱 이하, 무게 50톤 이하 이란 요건을 충족하면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요. 다는 뭐예요? 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그리고 농림지역에서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거. 토지단 뭐 변화도 별로 있는 것도 아니죠. 철거도 용이하죠. 비닐하우스 같은 것들. 그러니까 그렇게 경미한 행위 같은 것들은 허가를 안 받는 거예요. 이제 권리관계에 큰 변화가 없거나 또는 물리적인 큰 변화가 없는 것들. 똥사진 아까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경운기나 트랙터로 갈아도 그것들이 뭐 크게 변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포장 같은 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농사 짓는 행위들, 비닐하우스, 경작 이런 것들 허가 안 받아요. 변화가 없어요. 근데 비닐하우스에 육상, 어류, 양식장을 설치한다. 고기 키울 때 뭐 비닐하우스 비닐 봉지에 담아 키우진 않을 거고 땅에다 뭐 파가지고 뭐 키우겠네요. 그죠? 변화가 많아요, 적어요? 많죠? 육상, 어류, 양식장을 설치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서 단순한 이건 사실은 뭐 내용 자체가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비닐하우스 설치해서 그냥 농사 짓는 것과 거기 땅 파서 고기 키우는 것은 뭐 변화가 뭔가 물리적인 변화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육상, 어류, 양식장을 설치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형질변경 허가 사항이었고요. 아까 경작을 위할 때는 허가 안 받는다고 했죠. 근데 형질변경에서 경작 관련해서 좀 예외적인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이 좀 너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냥 요약집에서 소개하면서 그때 하겠습니다. 책이 없는데. 토속 채취됐고 토지 분할 허가 사항인데 자, 허가 안 받아도 되는 거요. 아까 말씀드렸네요. 자투리 땅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허가로 통지하는 거죠. 그건 이제 자투리 땅이 아닌 것들. 가 사도 개설 허가를 받은 토지를 분할할 때. 라 도시군객설로 지형되면 된 부분을 분할할 때. 나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요? 나중에 공공용지가 되는 거예요. 공용지나 공공용지로 하기 위해서 토지를 분할할 때. 그러니까 가나 다가 있지만 가나 라가 있지만 라 가나 나에서 다 그것들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투리 땅이 아닌 것들. 근데 행정재산 중 용도 폐지되는 부분을 분할한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행정관청에서 충분히 합리성을 판단해서 분할할 것이다 생각하시고 마도 있죠. 마 너비 5m 이하로 분할 허가받은 토지를 미만으로 분할할 때 이상으로 분할할 때 이상으로 할 때 건축법에 따른 분할 제한 면적 이상으로 분할할 때 그러니까 이상 나오면 허가 안 받아도 돼요. 미만 나오면 허가 받아야 되고 196페이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때 허가 절차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때는 항상 보니까 개발할 때는 기반시설 설치 확보가 필요하죠. 기반시설 설치 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되는데 2번 하나만 체크할게요. 2번 196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서를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돼 있죠? 이제 마지막 시간에 볼 겁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미리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반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여유 공간이 없는 곳에 개발밀도 관리구역 정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개발행위 하는 사람이 기반시설 설치를 못하기 때문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서를 제출을 안 합니다. 무슨 지역에서? 개발밀도 관리구역. 4번 조건부 허가할 때 조건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고 했죠? 조건부 허가. 그래서 허가권자는 목차만 체크해 놓으세요. 목차 체크하고 내용은 여러분들이 따로 읽으시면 됩니다. 어려운 내용이 없으니까. 특광 별별사항 군수가 뭐 기반시설 설치 조건이라든가 환경오염 방지, 위해 방지 등을 조건으로 해서 허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형질 변경할 때 뭐 산을 이렇게 깎아내면은 무너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깎아낸 부분을 뭐 조경을 해라. 나무 같은 거 심거나
시멘트 같은 거 쳐 발라라 뭐 이런 것들 할 수 있어요. 조건부 허가 할 수 있고. 이 조건을 이행할지 안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행보증금을 예차게 할 수 있는데 공짜 들어간 애들은 이행보증금 예차게 안 해요. 안 한다고 했죠? 공짜로 합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 허가 기준 있어요. 허가 기준. 허가 재량상이지만 지멋대로 하는 게 아니고 1. 첫 번째 줄 그 197페이지 네모의 1. 법으로 정하고 있는 개발행위 규모에 적합할 것. 그러니까 주거지역은 10,000제곱미터 미만까지밖에 형질변경 허가를 못합니다. 그런 면적에 적합할 것. 2. 도시군관리기기나 성장관리 방안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종 일반 주거지역은 단독, 공동, 그리고 일종군생, 교육시설, 노이자시설, 종교시설 되는데 거기다 백화점 건축허가를 한다. 안 되겠죠? 도시군관리기기에 어긋나지 않을 것.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거야 이제. 거기에 벗어나지 말고. 성장관리 방안은 아직 공부 안 했네요. 성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토지가 좀 개발 가능성이 많이 이제 개발이 진행될 곳들 이런 곳에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해야죠. 성장 계획 같은 것들은 앞으로 키를 얼마나 클 것인가, 얼마나 성장할 것인가 하는 것은 어른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애기들이나 젊은이들 상대로 합니다. 소년들, 유아나 청소년에게 성장 관리 방안. 조금 이따 이제 보겠고,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면 안 되겠고, 4번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고, 5번 기반시설 적절해야 된다 하는 것들은 여러 번 말씀드린 것들이고요. 자, 그 밑에요. 개발행 허가 규모가 있는데 그걸 한번 오늘 외우겠습니다. 자, 4번은 뭐였죠? 주변 환경. 5번은 기반시설. 늘상 나오는 거고요. 이런 것도 너무 당연한 거네요. 공적인 그런 계획과 우리 사적인 그런 개발이 어긋날 때는 공적인 계획이 우선해야 되겠죠. 자, 그럼 허가 기준 면적 보겠습니다. 허가 기준 면적은 다음에 토지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있죠. 그래서 도시역은 다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그리고 공업지역, 녹지지역은 다시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 지역이 있습니다. 보전녹지. 여기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고요. 관리지역은 이제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가 있는데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공업지역은 이제 이렇게 크게 했죠. 얼마? 공업지역 3만 미만 허가 받을 수 있어요. 관리지역도 3만 미만, 농림지역도 3만 미만.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5천 미만. 여기 보전녹지도 5천 미만.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1만 미만. 여기도 1만 미만. 1만입니다. 다 외웠죠? 이제. 요거만 보게 되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얼마 미만? 1만 미만. 여기다가 제가 그냥 1인만 이렇게 써볼게요.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1만 미만. 사각을 보면 이제 주상전화 말하는데 재상 중에서 주인이 된다고 해서 주상전화 임금한테 왕에게 어쩌면 중국이 황제 폐하기 때문에 우리는 재상이라고 해서 주상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황제가 지위가 아니라고 해서 그래도 어쨌든 간에 우리는 신하들은 주상전화 1인만 섬겨야 되죠. 다른 사람 섬기면 안 돼요. 주상전화 1인만 섬겨라 해서 주상 1만입니다. 주상 1만. 그래서 주상 1만 해결했죠. 된 걸로 하겠습니다. 그냥 일단 이건 지워요. 3만짜리. 공관농은 이제 좀 개발 규모가 좀 클 수는 있는데 이제 지우겠습니다.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나중에 주상전화 1인만 이것을 해결하고 나면 해결할 수 있어요. 지금 안 해도 돼요. 이게 확실히 된 분들만 하는 거지 다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지워놔 일단. 지우라는 건 지워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보전녹지와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우리가 가위바위보 하면 손가락이 몇 개가 있어요? 5개가 있죠? 양손으로 하는 사람 10개지만 한 손으로 하니까 보통은 가위바위보 5개, 5천 가위바위보. 그래서 이제 주상전화 2인만 하고 가위바위보 5천하고 해서 1만과 5천만 오늘 하고 나면 돼. 그러면 나중에 다 할 수 있어. 이제. 이걸 다 오늘 다 외운 사람들은 나중에도 헷갈리고 그 나중에도 헷갈리니까 이렇게 딱 해가지고 정리해놓고 나중에 추가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197페이지 볼게요. 주거적 상업적 얼마 미만? 1만 미만. 주상전화 1인만. 가위바위보 찾아보면 되겠죠. 이제 가위바위보. 보전녹지와 자연환경 보전지역 얼마? 5천 미만.
그럼 이제 주상자생은 나중에 같이 할 거니까 나머지는 얼마예요? 3만. 그러니까 나머지도 지금 할 필요가 없어요. 먼저 주상전화와 가위바위보만 딱 해놓고 그게 이제 나중에 생각나면 나머지 연상이 돼요. 이제 기계적으로 뭐 1만, 3만, 뭐 1만, 3만 해가지고 그냥 기계적으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헷갈려서 좀 기억이 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만 해결되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이제 도시개발 구역 지정 면적, 기준 면적이 있는데 걔하고 일치하는 게 있고 좀 일치가 안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정확히 해놓으면 나중에 그거 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198페이지. 여기서 이러한 개발행위 허가할 때요. 허가할 때 그 허가 기준이 강화되기도 하고 완화되기도 하는 게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공부한 21가지 용도 지역을 이렇게도 또 분류를 해요. 하나로 분류하는 것도 어려워 죽겠는데 시가화 용도로 나누고 유보 용도로도 나누고 그리고 보전 용도로도 나누는 게 있어요. 시가화 용도는 용도 지역 중 이거예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뭐 어렵지 않죠. 시가. 개발하겠다는 시가지로 만들겠다는 시가화 용도. 그리고 보전 용도는 개발하지 말겠다는 겁니다. 보전만 하겠다는 거, 보전. 보전하는 것은 쓰긴 쓰는데 이거 공부할 거 아니에요. 이걸로 할 겁니다. 이것만 하면 돼요. 그냥 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보전 녹지, 생산 녹지, 그리고 농림지, 보전 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안 볼 거예요. 유보용도 지역은 이제 여기서 허가 기준 면적을 강화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완화할 수도 있는 것. 생산관리지역, 그다음에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자, 여기는요, 아까 자연녹지지역은 주상자생에서 만인데 일반 제곱미터 미만까지 되는데 여기에 좀 시가지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럴 때는 도시계획은 심의를 거쳐서 2만 제곱미터까지 용도 변경을, 형질 변경 허가를 해줄 수 있고. 또 여기는 그게 아니고 보호해야 될 곳이다. 보전해야 되겠다는 원래는 1만 내가 받을 권한이 있었는데 근데 5천밖에 안 해주거나 이렇게 허가 기준을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 있는 거. 그게 뭐예요? 무슨 지역? 유보용도. 유보용도는 시가지로 쓸지 보전하는 용도로 쓸지 보류하고 있다는 거. 보류하고 이리 갈 수도 있고 저리 갈 수도 있고 하는 것이 무슨 지역이요? 유보용도 지역. 근데 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지. 이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시가지만 어디예요? 주거, 상업, 공업이죠. 근데 얘네 두 개를 다 알면 얘가 헷갈리니까 이거 알 필요 없어. 이거 정확히 알면 얘는 소구법에서 알 수 있으니까. 물론 용도 지역을 공부하면서 당연히 다 아는 걸 전제로 해서 아직 한 수나 두 수나 안 된 분들은 용도 지역 21가지도 아직 어렵죠. 처음 하면 더 어려울 것이고 근데 계속 반복하면서 알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관리, 계획관리, 자연녹지죠. 유보용도는 어떻게 돼요? 아까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고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고 이리저리 지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려면 뭐 생계로부터 자유로워야 돼요. 그래야지 그래도 여행도 다니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죠. 생계자유 뭐야? 생산관리, 계획관리, 자연녹지가 유보용도 지역이다. 생계자유. 그래서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거. 자, 그게 198페이지 있습니다. 허가 기준 네모 볼게요. 1번. 2번부터 2번. 유보용도. 심의를 거쳐 허가 기준을 어떻게 할 수 있죠?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는 무슨 지역? 순서 바꿔버릴게요. 생산관리, 계획관리, 자연녹지. 그러니까 생계자유. 이거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사실 용적률에서 하나를 포기한 겁니다. 나중에 한참 공부하다가 무슨 말인가 몰라도 돼요. 제가 왜 그걸 뺐는가까지 헷갈릴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용적률 80 아니면 100이 있는데 100짜리 2개만 제가 골라라고 했죠? 뭐죠? 100짜리 2개? 혹시 기억나세요? 자연녹지 또 계획관리. 그것만 하자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생계자유. 이거 생이 뭐예요? 생산관리. 그래서 생계자유. 여기 앞에 관리적이죠? 생산관리, 계획관리, 자연녹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보전용도이기 때문에 보전용도 물어볼 가능성은 없는데 설마 시험에 보전용도 찾는데 주상공 집어넣으면 안 계시겠죠? 아니겠죠?
그리고 이제 생계자유 아닌 나머지가 보전용도예요. 이제 얘네들은 현재 지금 개발이 많이 안 돼 있죠. 이런 곳에서 또 행위자산이 완화돼서 개발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 개발이 진행되면 어떤 사람 아까 말씀드렸던 뭐 축사, 창고, 지멋대로 하게 되면 개발이 난개발 이상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이 좀 개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 여기 나름대로 개발 수요가 늘어나는 곳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수요가 늘어나는 곳에 대해서 앞으로 얘네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성장시킬 것인가는 성장 관리 방안을 특광별별시장군수가 수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키운다고 했죠? 성장관리. 아직 안 컸잖아요. 청수년, 유아. 얘네들은 토지를 개발시키는 게 성장이죠? 개발. 그럼 토지를 개발시키는 성장관리 방안에는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건축물에? 이 지역에 사용되는 건축물에 용도. 용도만 알려주면 끝입니까? 건폐율 알려줘야죠. 또 뭘로 알려줘야 돼요? 예, 용적률. 이러한 것들을 성장관리관을 포함시켜야 되고 이것만 있으면 끝이에요? 그 지역에서 필요한 무슨 시설? 기반시설. 그리고 이제 건축물의 형태, 색채하는 것들은 뭐예요? 임의적인 사항. 건축물의 높이도 임의적인 사항.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특정 지역은 용건용이 하는 것들이 많은데 여기는 이제 높이는 여기는 아주 높은 고층 같은 거 없어요. 이게 그러겠죠? 이런 용도 지역 자체가 이거니까. 그래서 높이는 근데 필요한 것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필요하다면 하는데 꼭 높이가 필요한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높이는 임의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알 수 있고 제가 또 말할 때 유아나 청소년이 얼마만큼 클지 모르는데 미리 높이를 꼭 제한할 필요는 없다. 성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장한 지역은 앞으로 얼마나 클지 모르니까 높이를 꼭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임의적인 사항이에요. 임의적인 사항. 용건용이가 뭐예요? 용건용 그리고 기반시설이라는 사항이 성장관리 방안에 포함되어야 된다. 얘는 포함? 높이는 포함? 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성장관리 방안은 무슨 지역에 하는 거예요? 시가화해요? 유보해요? 보전해요? 유보용도 지역이나 보전용도 지역. 앞으로 키가 클 곳. 정선과 유아할 때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성장관리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199페이지 동그라미 1번 네 번째 줄 유보용도 지역과 보전용도 지역 하는 말 있습니까? 찾았죠? 동그라미 2번 기반시설 동그라미 2번에서 파란색 1번 기반시설 2번에 용도, 건폐율, 용적률 주의할 게 3번 높이는 뭐예요? 필수사항이다, 임의적인 사항이다. 임의적인 사항이죠? 환경, 경관 이런 것들이 다 임의적인 사항입니다. 그 1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특별시장 군수는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한 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그 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은 유보용도 지역과 보전용도 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그 다음은 시간 되면 한번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202페이지 보겠습니다. 202페이지. 202페이지에 네 번째 줄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자로 하여금 무엇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기반시설 설치 등을 위해서.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어떻다고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 공짜로 한다고요? 공짜 들어가는 그런 개발행위 허가 받는 자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그리고 지방공사나 기타 공공단체 다 공 들어가 있죠? 얘네들은 이행보증금 예치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그걸 조심해 주시고 동그라미 2번 이행보증금 예치금액이 있습니다. 이행보증금 예치금액은 사업비의 총 공사비 얼마? 몇 퍼센트? 20% 이내. 무슨 보증금? 예? 무슨 보증금이라고 했죠? 이행보증금 아까 조건 이행. 무슨 행? 무슨 행 보증금이에요? 무슨 보증금? 무슨 행? 이행하라. 이행. 쉽게 저는 어려운 거 안 여쭤보잖아요. 이행 몇 퍼센트 그러니까
20% 그거 하라고요. 이행보증금 몇십 퍼센트? 이행보증금 20%. 다음 페이지 203페이지 개발행 허가 제한. 예, 여기까지 보고 5분 치겠습니다. 개발행 허가 제한은 이렇게 이런 허가 기준에 적합해도 도시군의 특광별별 시군의 일정 지역을 개발행 허가를 3년 동안 금지시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게 녹지적이나 계획관리적인데요. 계획관리적인데 여기에 수목이라든가 수목, 조수류, 우량농지 이러한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3년간 개발행 허가를 금지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물 건축하다 보면 우량농지 훼손될 수 있고 이게 뭐 철새 같은 거 도래하는데 그것들이 좀 방해를 받아서 도래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수수 지역을 우수수는 좀 보호하고 싶지 않아요? 우수수 성적 좋잖아요. 수만 다 맞은 분들은 저거 가지고 뭐 개코 나서 보아요. 저 같은 사람은 우수수 맞는 게 소원이니까 보호를 해야 돼요. 몇 년간? 3년간. 이런 할 때는 이제 도시균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심의를 거쳐 3년간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자연환경이라든가 환경, 문화재 개발행 하다 보면 옆에 있는 건축물, 뭐 터파기 같은 거 할 때 옆에 있는 문화재 같은 것들이 뭐 무너질 수도 있고 손상, 오염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3년간 개발행 허가를 금지할 수가 있어요. 이제. 또 하나 도시군 관리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지금 여기에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있는데 현재 여기 용도지역이요 공업지역이래요. 그런데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되면 이것이 이렇게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고 예를 들어주니까 기억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바뀌게 되면 개발행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수가 있겠죠. 아까 여기는 3만인데 여기는 만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근데 지금 공장직께서 여기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하고 있는 지역에서 형질 변경 2만 해주십시오 했다고 해서 지금 현재 요건에 맞다고 해서 허가를 해주면 나중에 곤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곳은 허가를 3년 동안 금지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심의를 거쳐서. 그리고 필요하다면 2년 연장할 수 있어요. 얘는 3년 동안 했는데 여기는 밑에서 보는 것들은 3년 더 2년 연장할 수 있어요. 이 연장하는 것은 이제 심의는 없어도 됩니다. 한번 처음 제한할 때는 심의를 거쳐야 되고.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아까 공부했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무엇에 따라서 통지를 받는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은 원칙적으로 몇 년 이내에 수립하라고요? 3년. 수립 안 하면 막 지어도 돼요. 원래 용도지역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것도 난개발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3년간 금지시켜. 그랬다 필요하다면 2년 또 연장할 수 있고. 아직 공부 안 했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볼 건데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도 이렇게 분필도 따닮아서 짧은가? 이렇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도 여기도 3년간 제한하고 2년 더 또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 우수수 지역과 문화재 보호 지역은 몇 년간 제한할 수 있죠? 3년. 그리고 개발 행위를 하다 보면 우리 지구들도 좀 부담을 느끼죠?
그래서 이 지구에 부담이 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곳은 3년 더하기 몇 년? 2년까지. 5년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년. 여기 3년 제한을 했는데요. 고시하죠. 제한하면. 해제되면 고시해줘야 안 해요? 해제할 때 해줘야 되죠? 근데 문화재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 지역을 문화재 보호를 해서 이 문화재가 있었어요. 3년간 제한을 했는데 3년 다 되기 전에 이 문화재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이게 소실이 됐어요. 그럼 3년을 채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3년 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해제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203페이지 볼게요. 개발의 허가 제한. 국장, 시도의사, 시장, 군수는 세 번째 줄 심의를 거쳐 몇 년? 3년. 그리고 이제 3, 4, 5호 그게 지구에 부담이 되는 계획입니다. 그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냐고 몇 년? 2년. 다시 완전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국장, 시도의사, 시장, 군수는 다음에 해당할 때는 도시군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 중앙 거치는 사람은 누구예요? 국장이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의 기간 동안 개발행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런데 지구에 부담이 되는 계획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 허가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제. 녹지나 계획관리지역에서 수목이나 조수류, 우량농지를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개발 행위로 환경이나 문화재 등의 손상과 오염 우려가 있을 때, 3, 4, 5는 뭐예요? 3, 4, 5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곳인데 그 계획이 결정이 되면 용도 지역 등의 변화가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3년 더하기 2년. 지구가 부담을 느끼니까 2년 더 연장해서 개발을 금지시킬 수 있다. 양괄호 3번, 2번, 동그라미 2번 목차원 그냥 볼게요. 자, 지정하면 고시해야 되죠? 고제. 3번 동그라미 3번 제한 해제. 두 번째 줄 끝에 개발행위 제한 사유가 없어지면 제한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 하더라도 해제를 해야 되죠? 해제하면 고시해줘야 안 해줘요? 해줘야 되죠? 그렇게 읽으시면 되고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귀속 이거 뭐 한 1분이면 하니까 이거 보고 5분 쉬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첫 번째 줄 행정청이 있어요. 행정청 205페이지 젤리에 행정청 다섯 줄 내려가면 네 줄이나 내려가면 무상으로 귀속된다. 양괄호 2번은 행정청 아닌 경우 하는 말 있죠? 행정청 아닌 경우 하는 것은 세 줄 내려가면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예요. 여기에서요. 여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양산시청을 지었다고 쳐볼까요? 양산시청. 여기다가 건축했습니다. 건축하면 이걸 건축한 자가 행정청일 때는 좀 그래도 다른 자치단체 보면 시청 얼마 대규모로 엄청 크게 짓는데 양산시는 규모가 커지는데도 당시 시장님이 누구였는지 몰라도 양심적이었던 분 같아요. 뭐 그렇게 규모를 안 늘리고 다른 곳에 부속 청사 같은 거 해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검소하게. 뭐 자치단체를 보면 이거 늘리는데 뭐 어떻게 보면 이게 더 목적인 것처럼 이권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양산시 좁아서요. 이걸로 이제 새로 대체. 이거 없애고 이렇게 양산시청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럼 양산시청 이거 개발행위 허가 받은 사람이 이걸 소유해야 돼요. 양산시에서 가져야 돼요. 양산시가 가져야 되겠죠? 관리청 소속되기. 그래서 자, 개발행 허가 받은 자가 공공시설을 설치하면 그 공공시설 관리청에 무상 귀속돼요. 얘 이제 용도 폐지된 거. 얘는 양산시가 다 가지면 이것도 너무 중복이기 때문에 이건 용도 폐지되는 것은 그 개발행 허가 받은 행정청에게 또 무상 귀속되고 됩니다. 근데 이 개발행 허가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니고 민간 사인이더라. 행정청이 아닌 자가 있더라. 민간으로 한번 해볼까요? 사인이 이걸 이제 대신하는 이거 양산시청을 지었어요. 양산시청은 이 사인 거예요? 양산시 거예요? 당연히 공사 끝나면 양산시 무상 귀속돼야 되겠죠? 그러면 용도 폐지된 것 같아요. 용도 폐지. 이거는 계약이 따라야 돼요. 계약에 따라서 얘한테
공사대금을 줬으면 이것도 양산시가 가질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이거를 용도 폐지하는 것을 얘한테 무상 귀속시킬 수는 있는데, 공사비가 10억 들었어요. 용도 폐지는 과거에 공공시설이 15억이다. 그러면 이거 15억 그냥 주면 또 부당 특혜되죠. 그래서 행정청이 아닌 개발인 허가받은 자가 공공시설을 설치했을 때는 용도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운 공공시설 설치 비용의 범위 내에서 무상 귀속시킬 수 있다는 것만 기억을 잘 해주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양관에 2번 볼게요. 개발인 허가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 허가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시설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 귀속되고, 그 새로 지은 양산시청이라는 개발 행위로 용도 폐지되는 과거의 구양산시청이라는 공공시설은 국외시설법 등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허가받은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예, 5분만 쉬었다가 20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